열심히 식단하고 운동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살은 잠시 빠졌다가 또 요요에 계속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요즘 꾸준한 운동과 또 식단 관리로 살을 빼기보다는 손쉽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살 빠지는 약이라든지 또 살 빠지는 주사 등을 사용하면서 극단적인 약물 오남용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10대들 사이에서는 연예인들이 사용했다는 물 다이어트 같은 것들도 유행하면서요, 우울증, 섭식장애 같은 그런 부작용을 앓는 아이들도 늘고 있다고 해요.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은 시대와 연령을 초월하고 사람들을 끝없는 다이어트 전쟁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요즘엔 운동과 식단을 함께 병행하는 사람이 늘었지만 또 반복되는 그 요요 현상에 지쳐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다이어트는 그저 계속적으로 실패를 반복하는 쳇바퀴일 뿐일까요? 정세현의 라이프 연구소, 오늘 연구해볼 주제는 다이어트 최대의 적, 식적입니다. 다이어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갖가지 운동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또 샐러드하고 닭가슴살만 먹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저녁밥은 그냥 쫄쫄 굶고 계속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것들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계속 열심히 살을 빼고는 있는데, 이러한 다이어트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사실 다이어트라는 말은요, 살을 뺀다 라는 의미처럼 지금 혼용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식습관이라는 뜻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요, 지금처럼 체중 감량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야 하는 남성들이 갑옷을 입기 위해서 살을 뺐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거는 대략 한 18세기 말부터 한 19세기 초 정도인데요. 미국의 독립 이후에 이제 식량들이 막 넘쳐나면서 대중 식당들도 많이 생기고 외식 문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살찌기 시작했다고 해요. 독특한 다이어트를 했던 유명인들이 좀 있습니다. 돈주왕으로 잘 알려진 19세기에 영국의 대표적인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은요, 여성 편력으로 정말 유명했다고 해요. 그의 얼굴을 보고 기절한 여성들도 있었다고 전해질 정도로 정말 외모가 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모는 사실 평생 계속했던 이 다이어트의 결과라고 하는데요. 바이런은 그 잘생긴 외모를 유지하는 걸 정말 병적으로 중시했다고 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정말 조금의 그 비스킷 그리고 식초에 절인 감자만 먹었고요. 또 스웨터를 잔뜩 껴입고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다이어트도 했고요. 그리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독한 시가를 달고 살면서 틈만 나면은 체중 점검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으로 약 30kg을 감량했는데, 무리한 다이어트가 독이 되었는지 건강이 극도로 나빠진 그는 36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마지막 황후인 엘리자베스 황후는요,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 것으로 또 매우 유명합니다. 매일 이 허리 사이즈를 재고요, 또 기준치가 넘으면 거식증 환자의 수준으로 굶었다고 하고요. 이 하루 식사가 그냥 오렌지 몇 개인 정도인 날도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막 구토를 유발하는 약도 먹고요, 또 관장약도 먹고, 이런 정말 해가 되는 다이어트를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20세기에도 유명인들 사이에서 약간 그 비상식적이거나 무리한 다이어트가 횡행했습니다. 여러분,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이분도 액체만 먹는 식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음료수 다이어트를 했다가 실패를 좀 거듭했고요. 그 이후에도 갖가지 다이어트를 했지만 수차례 실패를 겪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또 세계적인 뮤지션인 엘비스 프레슬리도 칼로리 폭탄 수준의 음식물들을 매일 과식할 정도로 정말 식탐이 강했다고 하는데요. 살을 빼기 위해서 이른바 잠자는 숲속의 공주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약물, 진정제 같은 걸 처방받아서 먹고 자버리는 그냥 수면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42세 결국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당시 말기 암 환자와 맞먹을 정도로 약물을 많이 복용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원래부터도 건강하지 않았던 식습관, 그리고 여기에 과도한 약물 복용까지 겹쳐져서 이게 결국은 사인이 되었다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이렇게 손쉽게 살을 빼기 위해 고안된 다이어트는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나비약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식욕 중추를 억제하는 그런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게 되면은 식욕이 저하되는데 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은 빠지지만 우울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약을 먹다가 끊게 되면은 살이 다시 찐다는 거죠. 또 요즘에 많이 먹는 약들이 뭐예요? 위고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주사 치료로 이제 살을 빼는 건데 원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식욕을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장 안에 GLP-1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유사한 호르몬을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입맛이 아주 급속도로 떨어지거든요. 안 먹어서 살을 빼는 건데요. 언제까지나 이 주사만 맞을 수는 없죠. 중단하게 되면은 다시 식욕이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 받는 동안에는 살이 빠졌다가 치료를 끊으니까 식욕이 솟구치면서 요요가 일어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을 빼야 할까요? 지금 당장은 약이나 다이어트 주사 같은 것을 통해서 살을 쉽게 빼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평생 약을 먹고 또 주사만 맞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음식과 운동으로 관리를 계속 해야 하는데 열심히 식단하고 운동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살은 잠시 빠졌다가 또 요요에 계속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데요. 가공식품 또 음식들을 과식하고 많이 먹다 보면은 우리 몸속에는 어떤 독소가 쌓이냐면요. 식적이란 독소가 쌓입니다. 식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먹을 식자, 음식 식자에 쌓일 적이라는 뜻인데요. 먹은 것이 몸속에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체내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들어와서 제대로 소화 흡수되지 않으면요. 그냥 체내 순환을 방해하는 노폐물일 뿐이에요. 이렇게 미처 소화되지 못한 어떤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단백질 찌꺼기, 산화된 지방, 그리고 장액 같은 것들이 다 쌓여서 이른바 식적이라는 독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 몸에 식적이 쌓여 있는지 지금 당장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나한테 나타나는 증상들로 일단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소화기 증상입니다. 가스가 잘 차고요. 방귀, 트림 같은 것이 이유 없이 잘 나고요. 또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불편한 증상, 그리고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면서 복부 팽만감이 있다면 지금 내 위장 안에 식적이 있지 않은가 하고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 안에 식적이 쌓여 있으면요, 가짜 배고픔이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진짜 배고픈 것도 아닌데 자꾸만 식욕이 생기고 식탐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식적이 장 안에 쌓여 있으면요, 이런 분들은 유산균을 먹어도 큰 효과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장 안에 식적이 많이 쌓여 있으면 이 유산균들이 들어와도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장내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산균 제품을 먹어도 큰 효과를 못 보는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여러 가지 장 증상들, 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변비 같은 증상, 아니면 설사 변비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과민성 대장증후 같은 이런 증상들도 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70%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장에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장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잘 안 만들어지게 되고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감기에도 취약하고 독감도 잘 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잔병 치레가 많아지면서 더불어서 원인 모를 두통이라든지 허리가 아픈 요통도요, 식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어떤 경우에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식적을 치료해서 허리 아픈 통증이 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적이라는 것이 언제 잘 생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적이 뭐예요? 미처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 위에 쌓여 있고 또 장에 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식적이 잘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먹고 나서 바로 눕는 경우, 식적이 그냥 그대로 쌓입니다. 이런 환경이 쉽게 될 때가 언제예요? 밤에 자기 전에 야식 먹는 경우. 식적의 최대의 적이 바로 야식인데요. 습관적으로 밤에 야식을 먹고 그냥 잠들게 되면은 다음날 굉장히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자, 이 외에도 밀가루 같은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도 식적이 좀 잘 쌓일 수가 있고요. 또 폭식하거나
과식하는 습관도 식적을 유발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무심코 하는 이런 습관들이 매일매일 쌓이면요, 위장 안에서도 식적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장 안에 식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살을 빼기 위해서 오만 가지 방법을 써도, 식단을 하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해도 식적이 없어지지 않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적이 바로 대사를 방해하는 노폐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장 안의 식적부터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장 기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요요 없이 건강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는 기승전, 장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내 장 안에 쌓인 식적을 어떻게 없애고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모두 정답을 알고 계세요.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술, 담배 하지 말고 채소 충분히 먹고 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을 수 있어요. 일을 해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사실 안 받을 수 없고요. 또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맛있는 것도 막 먹고 싶고, 일하고 오면은 피곤한데 그냥 좀 쉬고 싶고, 다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작용은 없고 또 우리 모두가 아주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식적 다이어트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정세연의 724 식적 다이어트입니다. 자, 이름은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너무나 간단하고요. 비용도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7이죠. 평소 드시는 음식의 70%만 드셔보세요. 너무 철저하게 단식을 하거나 식단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양을 한 30% 줄이는 거죠. 그렇게 줄이는 것만으로도 식적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20분 이상 식사를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자, 뱃속에 음식물이 들어간 후에 20분이 지나야 포만감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식사를 너무 빨리 하게 되면 항상 많이 폭식하고 과식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식사하실 때는 천천히, 만약에 이게 지키기 어렵다면 여러분 핸드폰 같은 거 타이머 이용하셔서요, 내가 식사하는 시간이 적어도 20분 이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좀 조절해 주세요. 평소보다 적은 양을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참고 있던 그런 음식들을 막 먹으면서 또 폭식하게 되고 너무 빨리 먹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정 기간 동안 식사를 금식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천천히 드셔야 해요. 셋째, 724. 4시간 공복 유지 후에 취침을 하셔야 합니다. 음식물이요, 위장 안에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자면은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 식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위장이 비워진 상태로 반드시 취침을 하셔야 하고요. 음식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위장이 비워지기까지가 보통 한 4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제 최소로 저녁 식사 후에 한 4시간이 지나서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을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건강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사를 방해하는 식적이 장 안에 있다면 반드시 식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고요. 724 식적 다이어트의 3가지 방법을 다 한꺼번에 한 번에 하시려 하지 말고,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부터라도 해보셨으면 해요. 오늘 알려드린 724 식적 다이어트 한번 해보시고요. 어땠는지 댓글로 공유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세연의 라이프 연구소였습니다.